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지금 제가 쭉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요즘에는 이 수술 자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 엄지가 돌아가는, 틀어지는 그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그중에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에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많아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는 좀 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왜 수술을 하느냐? 무지외반증을 왜 수술하느냐? 통증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통증. 어떤 분이 변형은 많은데 누가 봐도 발이 참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지만 보기가 좀 정상화가 좀 많이 너무 삐뚤어졌다. 저분이 저 발이 괜찮을까? 그럴 정도로 많이 삐뚤어져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증세가 없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삐뚤어졌다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수술하는 게 나쁠 수도 있죠. 삐뚤어졌기는 하지만 나는 잘 쓰는데 그걸 수술하면은 오히려 수술하고 당분간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모양은 똑바로 됐는데 기능이 꼭 혹시 수술이 조금 아프면은 기능적으로는 걸어 다니는데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무지외반증의 통증은 왜 생기느냐? 무지외반증이라는 건 엄지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신발에 맞닿아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 중에서 이 부분은 별로 아프지 않고 두 번째 발가락의 이 뿌리 부분에 이 관절이 아픈 경우 이 부분이 밑에 굳은 살도 있고 아픈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 있으신 심하신 분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고서 여기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아팠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심한 상태에서는 여기는 별로 아프지 않고 두 번째가 너무 아프다. 대개 이런 경우에 두 번째 발가락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꼬부라지면은 발가락이 옆에서 봐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이 부분이 발가락 등 쪽이 신발과 마주쳐서 아플 수도 있고 더 흔한 것은 이 관절 부분이 아파집니다. 그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엄지발가락이 휘어져서 엄지발가락은 있는데 지면을 차고 나가는, 걸어갈 때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기능이 감소해서 두 번째 힘이 많이 가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지외반증을 수술하고 물론 두 번째도 일부 수술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엄지가 휘어있는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신발과 마주쳐서 수술을 하는 원인이 되고 또 두 번째가 아파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을 왜 수술하느냐? 아예 수술하지 않고 교정할 수 없을까? 어떤 변형이 있을 때 이거를 딱 잡아주면 낫지 않을까?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 옆에다가 지주를 세워서 붙들어 매주면은 그 나뭇가지가 똑바로 휘어지는 게 바로 되고 그런 게 똑같이 이제 그렇겠죠. 이제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수술하지 않고 교정할 수 있을까? 그 당연한 겁니다. 뼈든 살이든 그것이 인대든 무슨 힘줄이든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지외반증은 튀어나온 부분을 이 수술의 원칙은 이게 원래 뼈가 여기 있는데 이 뼈를 끊습니다. 이 끊는 것이 여기든 뼈를 끊어서 여기가 신발하고 닿아서 아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뼈를 이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동시켜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술의 대원칙이고
현재 사용하는 모든 수술 방법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예 수술 안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안 되고 튀어나온 부분만 깎아내서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 부분만 뼈를 이렇게 좀 깎아내면 여기를 깎아내면 맞닿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 자체를 완전히 깎아내는 것보다 끊어갖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뼈를 끊지 않고 무지해반증을 치료하려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시도돼 왔습니다. 가령 수술을 안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뼈는 좀 끊어서 뭐 하는 게 뼈를 끊는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뼈를 끊지 않고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관절이 이렇게 만약 가량 있다고 치면은 요 휜 거를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이쪽을 당겨서 꼬매주고 이쪽에 팽팽한 살은 끊어주고 여기 인대를 끊어주고 이쪽을 좀 당겨 붙이면 이렇게 당겨 붙이면 똑바로 되지 않을까? 뭐가 이렇게 휘어 있을 때 휘게 하는 거죠. 끊어서 이 살만 어떻게 꼬매갖고 바로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령 10명을 수술했는데 1명은 이런 방법으로 혹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10명 중에 적어도 대부분이 좋아지는 뼈를 끊지 않고 하는 수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끊는데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이것이 발가락이고 이것이 이제 그 위에 뼈고 여기에 되게 무지해반증이 아픈 부위인데 이 뼈를 여기에서 끊느냐, 여기에서 끊느냐, 여기에서 끊느냐, 아니면 옆에서 뼈를 봐서 이렇게 뼈를 이제 이거는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봐서 이렇게 끊느냐, 뭐 이렇게 끊느냐, 이렇게 끊느냐 이런 뼈의 끊는 위치, 방향, 고정 방법은 나사를 박을 수도 있고 금속판, 더 크게 금속을 쓸 수도 있고 가는 강선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끊는 모양과 고정 방법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100여 가지의 수술 방법이 고안돼서 사용돼 왔고 그중에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아주 없어져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지해반증이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서 겉으로 보면 이게 엑스레이상 별로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도 이분을 실제로 발을 딱 보면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것이 아프니까 수술을 할 텐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뼈를 어디서든지 끊어갖고 두 번째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뼈를 여기서 끊어가지고 원래 이 뼈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요만큼 요 간격만큼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 뼈를 이렇게 연장해 보면 원래 뼈가 여기에 있던 거죠. 여기에 있던 것이 이동하니까 여기까지 상당히 안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위가 눌리지 않아서 통증이 없게 하는 것이 무지해반증 수술의 기본 원칙입니다. 요거는 비슷한 모양의 무지해반증인데 뼈를 끊는데 아까는 여기서 끊었는데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위에서 아주 위에서 뼈를 끊어가지고 그거를 이동을 시킨 게 아니라 이거는 별로 옆으로 가지는 않았죠. 이것이 옆으로는 별로 안 갔고 각이 꺾기만 했습니다. 각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위치와 교정 방법과 끊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게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뼈가 여기 원래 점선 모양으로 뼈가 있던 것이 뼈를 여기서 끊어서 요건 이렇게 돌리기만 한 겁니다. 별로 이렇게 이동은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 수술이 아주 여러 가지로 개발돼서 사용돼 왔고 어느 것은 또 더 많이 사용되고 어느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뼈를 끊으면 뼈가 붙을 동안 뼈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뼈를 안 끊는 수술하면은 훨씬 회복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방법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뼈를 끊어서 이동시키든 각을 변형시키든 어떻게든지 이렇게 수술했는데 뼈를 끊었기 때문에 뼈가 붙을 동안에
그 뼈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뼈를 고정을 하고 또 뼈가 나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이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뼈를 여기 뼈를 이제 중간에 여기서 끊었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수술해서 뭔가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핀을 박을 수도 있고 나사를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나사 좀 더 큰 거 금속판을 박을 수도 있고 뭔가 금속을 고정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그거를 빼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것도 있지만 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불편한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수술 방법과 금속을 어떤 걸 박느냐, 금속을 제거해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깁니다. 무지해반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무지해반입니다. 발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반대발을 수술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변형이 거꾸로 생긴 거죠. 이제 그거를 방향이 반대니까 외반 대신에 내반, 무지 내반증이 생기는데 외반증에서 제일 문제는 내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뼈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끊은 것이 좀 이동이 부족하다든지 다시 어긋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수술하고 나면은 발가락이 좀 뻑뻑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을 째면은 또는 뭐 유리창에 째지든지 다치면은 흉터가 생기죠. 수술 안 되는 건 저 안에 관절 깊은 데까지 인대도 째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흉터가 속에 많이 생기면 좀 뻑뻑할 수 있고 겉으로 흉터가 체질적으로 또 두꺼운 분도 있고 그렇게 흉터가 문제될 수도 있고 피부에 우리가 이렇게 느껴서 만지는 걸 아는 거는 거기에 감각신경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가락에도 작지만 아주 가는, 이거보다 훨씬 가늡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신경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째면은 좀 다칠 수 있고 꼬맬 때도 다치지 않더라도 살을 나중에 이렇게 꿰매지 않습니까? 꿰맬 때 신경이 거기에 묻혀 들어갈 수도 있고 흉터가 생기면서 신경이 딱 거기에 묻혀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이 약간 뻑뻑하고 겉으로 봐도 흉터가 생길 수 있고 발가락이 약간 감각이 약간 먹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또 뼈가 발등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지가 디디는 힘이 약해지겠죠? 바닥 쪽으로 너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엄지 밑에 너무 디딜 힘이 가해져서 아픕니다. 또 더 뼈를 끊기 때문에 뼈가 늦게 붙든지 아예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우리가 뼈를 끊어서 치료한다. 그러면 뼈가 그냥 보통 부러지기만 해도 아픈데 그걸 끊어갖고 이동을 시킨다. 이거는 그 때문에 불편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아파서 하는 것이고 뼈를 깎기만 하는 방법, 끊지 않고 끊는 것과 깎는 것은 다르죠. 끊으면 그 붙어야 되는데 깎는 것은 뼈가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훨씬 수술이 작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그렇게 해서 변형을 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끊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방법이 뼈를 끊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